네, 안녕하세요. 세례탈출입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지요. 핵무장 여론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말 핵무장 하자고 덤비면 대한민국이 깊게 망가집니다. 문재인, 이재명 보유국이 핵무장한다. 그 사람들, 그런 정치 세력이 핵단추 가진다는 건 인류의 재앙입니다. 오늘 그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그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장 하자라는 주장을 한 적 없습니다. 가설적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외 국내 언론은 마치 핵무장 정책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 중인 듯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해외야 미국 언론이야 이제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내 언론도 참 희한합니다. 핵무장을 하면 폭망입니다. 한미동맹이 파열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연료가 차단되고 경제가 파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자들이 언제든지 대통령이 되고 정치판을 휩쓸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됩니다. 이 중국 간첩들은 핵무장 여론을 불붙이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나 홍준표 같은 자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간첩스럽습니다. 간첩이란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간첩스럽다. 관용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의심하게 된 15번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과연 미국이 제대로 핵무기를 쓸 거냐, 써야 될 때 그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 닥치고 핵무장 이게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중국 간첩 혹은 간첩스러운 자들이. 이제는 가설적 언급이 아니라 진짜 전략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 전략 첫 번째 뭐냐? 좀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을 팬다.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을 팬다. 이를 위한 의지와 실력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 전략 두 번째, 중국의 철천지 원수가 된 일본을 끌어들여라. 중국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는 필사의 정신이면 우리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연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이게 참 희한해요. 이거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앞부분만 딱 잘라서들 써요. 아주 악랄하죠. 국내 언론들. 앞부분만 잘라서 씁니다. 자, 국내 언론 뒤에 누가 있죠? 종중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그 대부분의 아주 깊은 공작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 얘기가 있는데 한국말은 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조선말은. 끝은 얘기 안 해. 앞에 얘기만 잘라서 써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윤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 실행할 수단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게 정책으로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하나의 가설적 표현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옮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이 뉴욕타임스 보도의 그 제목을 보면 가관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정책 옵션으로서 핵무기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잠깐만, 이게 무려 뉴욕타임스입니다. 무려. 자, 그러면 아까 들으신 걸 제가 텍스트로 풀었습니다. 고스란히 풀었습니다. 그냥 어법이 좀 틀리더라도. 제가 좀 흉내 좀 낼게요. 이거 고개 도리도리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개 도리도리 하는 건 못해요. 그건 이제 윤 대통령 특허니까 전 냅두고
예,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예, 우리 자신이 예,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우리말에 내가 거기 갈 수도 있긴 해. 이건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에서 그런 말 쓸 때 있어요. hypothetically.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뭐 그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hypothetically.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하면 이런 소리가 돼요. hypothetically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말이야. The U.S. may deploy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뭐 미국이 한반도에 뭐 전술핵을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we make our own nukes.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의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but we need to take a realistic and implementable approach. 우리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뉴욕타임스가 옮겨놓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핵무기를 정책 옵션이라고 선언했다. 참 대한민국의 이 중국 간첩 조종을 받는 언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뉴욕타임스에 저렇게까지 글이 나오도록 만들었군요. 네, 참 고생하셨네요. 이 한국 언론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작년 10월에 나왔죠. 제가 낱낱이 한번 분석해 드렸죠. 미국의 핵 검토 평가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거를 굉장히 예외적으로 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얼마나 중간에서 장난을 치면 이 NPR 그때 제가 하면서 저기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다. 저기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미국은 상대가 핵을 쓰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no first use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게 정책이었었는데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선제적으로 핵무기 쓸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 있어요. 여기에 살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소개를 자세히 드렸죠. 왜 국내 언론이 잘 그런 걸 안 다루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국내 언론들이 너무나 난잡하게 말하자면 사고를 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번역을 전문을 해서 싣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요번에도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국내 언론이 부풀려 가지고 뒤를 잘라버리고 앞만 가지고 떠드니까 미국의 언론은 그거를 번역한 걸 보고서 야, 할 수도 있다. 야, we may, we can. 그러니까 이거는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검토하고 있다. 이러고서 비분 관계에서 이제 길길이 날뛰는 상태가 되죠. 참 악랄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재하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이렇게 호들갑 떨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지층이 확대 결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한 75, 6%가 뭐 핵무장 지지를 하니까 이 카네기 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지지층을 늘리려 위험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가설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또 그리고 그 언론이 이래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예, 저기 한국인들이 모두 까놓고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왜 핵무장은 가설적 언급 정도까지 해야지 거기서 더 나가면 굉장히 곤란하다. 진짜 하자고 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약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독이 되잖아요. 또 거꾸로 뭐 나쁜 것, 좀 나빠 보이는 것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다 순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탕물도 바다에 이르면은 이렇게 맑은 물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제 또 그 가설적 언급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또 그거에 대한 오보가
무슨 일을 해냈냐면은 미국이 미국에 대한 불신 및 이에 바탕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새 미국 평론이나 또 CSIS 보고서나 이런 모든 데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지금 북핵 위기에 대한 그 절박한 위기의식이 체감 온도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과연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제대로, 그러니까 핵무기 써야 될 때 제대로 쓰겠냐? 확장 억지력이라는 게 핵무기 써야 될 때 쓰는 것을 뜻하거든요. 핵무기 갖고 있다 이 상태가 아니고, 네, 그걸 하겠냐 이런 데 대한 그 의구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의 조야의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핵무장을 하겠다고 덤비면 대한민국이 망가지죠. 예, 여기가 이제 문재인 보유국, 이재명 보유국이어가지고 그런 자들이 이제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하시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 손에 핵단추가 들어갔을 때 인류의 재앙이다. 그 얘기는 빼고 나머지 문제만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과 결별하게 되고 한미동맹이 파열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핵무장 얘기하겠냐 이게. 두 번째 뭐냐면 전기가 끊겨요. 이 우리나라의 그 핵연료 주식회사 핵주라고 있습니다. 저기 그 한전의 자회사죠. 핵주. 예,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핵연료를 사들이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핵연료를 안 만들고 못 만드니까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를 안 줘요. 그래서 NPT를 탈퇴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NPT 탈퇴하면 경제가 파탄나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경제 제재 받고. 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무시무시한 견제와 보복이 들어오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그러니까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고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핵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핵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주는데 중국 핵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우리보다 좀 많죠. 예. 이 4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 이러고도 핵무장 진짜 하려고 그러냐? 나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글쎄요. 그래도 해야겠다 그러면 뭐 하셔야지 어떻게 소원 성취하셔야지. 예. 중국 간첩들의 심리전 공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예를 들어 한국이 핵무장할까 나서면 당연히 그거 반대하고 진짜로 나서는 경우에 반대하고 공격하고 이제 죽이려고 덤비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결국 핵무장 못 한다고. 결국 안 해요. 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핵무장 진짜 하자라는 여론이 막 들끓어. 진짜로 막 들끓고 막 핵무장을 촉구하는 시위가 막 5만 명, 10만 명이 있고 그 시위에서 홍준표, 태영호가 마이크 잡고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으로 태영호를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갈이 국론이 분열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중국 간첩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핵무장은 실현해서도 안 되고 실현해도 하면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 여론이 들끓으면 자유공화 동맹파와 핵무장 반동맹파, 반미파, 자유공화 친미파와 핵무장 반미파로 분열해요. 이른바 소위 우파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저도 그거 한번 보고 싶네.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저 진짜 골 때리는 놈들이네. 차라리 좀 세련된 친북 종북이 낫겠다. 친북 종북 친중 종중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리적이고 건강한 자유공화 세력의 성장은 실패하죠. 네, 홍준표랑 지금 태영호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자유공화 세력의 그 싹에다가 목을 딱 밧줄을 걸고 조이고 있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조중동과 친중 종중이 해먹는 세상이죠. 이거 보세요. TV조선이 이재명한테 2014
경영 대상을 줬습니다. 네. 지역 혁신 경영 부문. 얘들 이런 애들이에요. 서로 딱 짜고 해먹어요. 조선일보 진영이 이재명의 경영 대상을 준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참 웃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찾아내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들은 조중동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아주 썩어 빠진 특권층인데, 이런 애들은 뭐 종중 종북이 권력을 잡으면 더 좋아요. 자기들이 딱 보수 코스프레 하면서 더 많이 장사해 먹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 같은 데가 정말 그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이 조중동과 종중 종북이 이게 그냥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먹는 조중동스러운 정치인과 그런 상태가 되죠. 이거야말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간첩의 목표죠. 예, 다음에는 뭐 조선일보 진영에 나서서 또 여시제 같은 거 하나 만들겠죠. 나도 여시제. 네, 이 중앙일보가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태영호나 홍준표가 이게 상당히 간첩스럽다. 간첩스럽다요. 간첩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고 간첩스럽다. 왜냐? 윤 대통령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가설적 언급이에요. 가설적 언급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핵무장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 근데 핵무장하면 아까 본 대로 그렇게 대한민국 박살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재명 보유국,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것까지 넣으면 무려 5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주장이 왜 잘 먹히냐? 잘 먹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그 사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흑역사가 좀 있거든. 미국한테 우리가 덕을 많이 받지만 흑역사 있다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줄 돈 있고 받을 돈 있으면 난 받을 돈만 기억하잖아. 원래 사람이 그래요. 흑역사가 있고 또 뭐라 그럴까 크게 은혜를 입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은 흑역사만 기억한다고. 문제 있었던 것만. 제가 오늘 그거 다 까서 얘기할게요. 흑역사 우리가 짚어볼 때가 됐어요. 예, 제가 대충 짚어보니까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위에서 4번째까지는 최근에 있는 거라 조금 이따 하나씩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5번째부터 15번째까지 11개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이제 6번째부터요. 예. 닉슨 독트린과 미중화해, 월남에 대한 경망스럽고 치명적인 정책, 월남전에 대해서. 안 들어가든지, 들어갔으면 좀 제대로 정무적인 걸 하든지, 그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월남전은 월남인의 손에 의해서 치러져야 됩니다. 월남뿐만이 아니라 태국, 한국 모든 데서 공산주의랑 싸우는 것은 직접들 알아서 하세요. 미국이 무기는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닉슨 독트린 69년에. 그리고 70년부터 미중화에 들어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유신이라는 아주 비상체제를 한 겁니다. 7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뒤로 돌아가면 메가더 해임이죠. 51년 초에. 그리고 이제 메가더 해임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또 강제 휴전을 했죠. 우리 의사랑 상관없이. 우리도 사람 많이 죽었는데 미국 장병들도 36,000명 죽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울며불며 매달려 가지고 거의 팔을 비틀었죠. 문함 이승만 대통령이. 예, 너희가 한미동맹 안 해주면, 미국이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너희가 한미동맹 안 해주면 우리는 휴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휴전하든 말든 우리는 북한과 계속 전쟁하겠다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한미동맹을 억지로 해줬죠. 예. 그래서 강제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은. 예.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강제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휴전이고 강제동맹이에요. 저게. 그래, 우리가 이제 좀 뭐가 있죠. 예, 가슴 속에. 뿐만인가요? 예, 50년 이제 12월에 중국이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니까 6.25에. 이때까지 대한민국 편 들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찬성했던 거물 중에 거물이죠. 국무성 최고의 거물이죠. 네, 냉전을 설계한 사람이죠. 조지 캐넌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미국이 손 빼고 말이에요. 한반도에서 물러나세요. 그러면 한반도 적화되는데, 적화된 한반도를 가지고
중국이 먹냐 소련이 먹냐 가지고 중국과 소련이 아마 싸움이 대판 붙을 겁니다. 이리 두 마리가 고기 덩어리 놓고서 싸움 붙는 거랑 똑같죠. 예, 한반도를 고기 덩어리로 만드세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조지 캐넌이. 불과 한 2년 전에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했던 그런 강경인데도. 그 다음에 저기 뭐 6.25가 터졌을 땐 신속 참전을 했지만 6.25 터지기 직전까지 애치슨 라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군 무장 별로 안 시켜줬잖아.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미국은 한반도나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 미국은 일본에서부터 필리핀 거기까지만 방어하겠다. 이걸 공식 발표를 해놨다고요. 저게 50년 1월 달인가 발표했죠.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우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남이 승만이 이제 단독 정부 수립하겠다고 이제 부르짖은 게 46년 초부터인데, 네. 47년 거의 뭐 하반기 될 무렵까지 미 국무부 입장이 단독 정부 수립하는 우남 같은 자는 저건 극우 또라이 분열주의자라 그래가지고 밟았죠. 한 2년을 밟았어요. 이제 말하자면 미 국무부 안에 냉전 구도를 싫어하고 한반도에 관해서 뭔가 소련이랑 짝짝꿍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휴전선 남쪽에 대해서도 이미 휴전선 북쪽은 이미 북한의 인민회의 들어가지고 정부로 쌩쌩 돌아가는데, 아니 김일성 대학 자체가 46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소련이 김일성 키워주려고 국립대학으로 사실상에. 그런데 그런 태도를 24개월 정도 유지했다고요. 47년 중반까지. 그 전에는 뭐 원래는 저기 얄타 협약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내주려고 그랬었다가 이제 원포 까고 나서 이제 억울하니까 야 38선 아래는 우리 거야.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얄타 회담, 얄타 뒤집기. 이거 둘 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처음부터 제대로 좀 압록강 도망강으로 하시지. 또 그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섭섭한 게 뭐냐면은 얄타 협약에서 소련한테 맥없이 내준 이유가 이 일본 관동군이랑 싸우려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근데 그 얘기를 이미 41년에 아직 태평양 전쟁 붙기도 전에 우남 이승만이 미국 베스트셀러인 저판 인사이드에서 했다고. 일본 쟤들 무시무시한 정신무장되어 있는 7천만 명 국민으로 이루어진 전쟁 기계다. 니들 쟤들이랑 싸우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을 무장시켜줘. 우리가 싸울게. 그 책에 그게 있어. 그거 하나도 준비 안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답이 안 나오니까 소련 보고 야 우리가 다 내줄 테니까 너희가 좀 일본 관동군이랑 싸워. 이게 뭔 꼴이냐고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제가 말씀드렸던 UN 만들고 그 다음에 가트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식민지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주권국가끼리 평등한 관계가 되는 세상, 자유무역, 자유항행,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인데 이것까지 나오는 데까지 미국이 몇 년이 걸린 거냐면 1914년부터 시작을 하면 1914년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한 해거든요. 3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지난한 여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1차 세계대전 붙어가지고 영국이 작살이 나고 있는데 미국이 물건만 대주고 참전을 안 하잖아, 3년 동안. 물론 이제 참전 안 한 이유는 우드로 윌슨이 영국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참전 안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내 여론이 고립주의니까 참전을 못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영국이 거의 빈사 상태로 빠져버리죠. 제1차 세계대전 3년 동안 쥐어 터져가지고. 2차 대전도 똑같잖아요. 1939년에서 1941년 12월까지 약 2년 한 3개월 동안 미국이 참전 안 하죠. 거기에다가 더 참 이 처칠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뭐였냐면 미국이 물자도 제대로 지원 안 해줬어요. 처음에 언제까지 지원 안 했냐면 40년 말까지. 41년에 왜 그러냐면 선거에 이겨야겠거든, 프랭클린 루스펠트가. 근데 공화당 쪽 선거는 야 유럽에서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에서 전쟁 나든 말든 우리는 손떼. 그게 공화당 후보의 고립주의 후보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스펠트가 40년 말까지 영국을 제대로 지원을 못해.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주의의 무기창, 그거요.
40년 대통령 선거 이겨놓고 나서 12월 달인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전에 벌써 전쟁은 1년 4개월 동안 끌고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은 미국한테 제대로 지원 못 받고 영국에 쥐어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한테. 미영 사이가 그래. 미영 사이가. 이게 뭐 우크라 같은 약소 국가를 지금 미국이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영국을 미국이 그렇게 대접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 국민 여론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14번째. 1931년 만주사변에서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때까지. 이게 뭐냐. 45년은 아니고요. 예, 중일전쟁. 41년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37년에서부터 31년에서 41년, 10년 동안. 즉 다시 말하면 진주만에 두들겨 맞게 될 때까지 평화주의, 고립주의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남 이승만이 쓴 미국의 베스트셀러 책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혹은 제 식으로 하면 일본을 벗기다. 그 책에 보면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지금 평화주의, 고립주의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일본과 전쟁 안 하겠다고 지금 일본이 만주에서 사고 저지르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한 6년 지나서는 지금 중일전쟁으로 사고 저지르는데 너희가 그냥 뭉기적거리고 있지만 일본이 너희를 공격해 임마. 그래서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이랑 전쟁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그걸 기억한다고. 마지막은 그거죠. 뭐 우리가 카스라테프탄 밀약이라고 하지만 뭐냐면은 영미,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그랬고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그 러시아를 막아낼 파트너를 찾는데 우리 같으면은 영국이 천문학적 돈을 주고 거문도를 조차하자 그러는데 그거 싫어요. 네, 우리는 청해 속국이라서요. 네, 우린 그런 거 함부로 못 빌려줍니다. 하고 털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영미가 일본이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나중에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쥐어 패니까 야, 너희 할 수 없다. 너희 그래 조선반도 먹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저게. 그러면 1904년, 1905년 그 러일 전쟁에서부터 대개 1930년까지 한 25년 동안은 저게 미일 사이가 굉장히 밀월하는 관계예요. 밀월 관계예요, 저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이게 얼마나 냉혹한 게임인지. 자, 이런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지. 이제 너희가 핵무기를 쓴다는 게 필요할 때 쓴다는 게 결국 확장 억지력인데 너희 필요할 때 쓰겠냐 제대로? 이거죠. 한국인의 가지는 의심은. 그 일리가 있는 의심이에요. 자, 그 의심에서 제가 앞에 이제 5개 빼놨잖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